자, 우리 음극재 얘기 좀 해볼까요? 대세로 떠오른 배터리 소재. 대단하죠, 그죠? 에코프로도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배터리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좀 커진다는 이런 전망들이 좀 있고, 골드만삭스에도 우리나라 K 배터리 수출이 연평균 33%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벌써 에코프로나 에코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죠. 물론 누구도 고점을 못 맞추고 바닥을 못 맞추기 때문에 저도 감히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못 드려요. 단지 제가 하는 건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주봉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5주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친구가 80만 원을 가든 100만 원을 가든 200만 원을 가든 뭐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제가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맞춘다는 사람이 제일 신기한 거죠. 영업이익이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 더 뛸 거다 뭐 선반영 됐다 이런 건 다 뉴스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5주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야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은 5주선을 이탈함으로 추세가 깨졌죠. 그러니까 10주선까지 깨게 되면 추세가 깨질 수 있는데 장기적인 지표는 월봉에서 5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자, 일봉에서 21선을 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일선, 즉 60일선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두 친구 다 적게 조금 올라온 친구들이 아니죠. 엄청나게 올라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장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몇 가지 중에 중요한 요소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양극재죠. 그죠? 많으신 분들이 알 수 있는 양극재고 두 번째가 이제 음극재죠. 이 얘기 몇 번 해드렸거든요. 이제 음극재고 특히 음극재 중에서도 지금 이제 흑연을 주로 쓰다 보면 약간 이제 그 위험성이 좀 크죠. 뭐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채택하는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예요. 그래서 실리콘의 함량에 따른 어떤 음극재가 들어간 배터리를 이제 많이 사용하려는 이런 그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게 또 하나가 있고, 이제 전해액이 있고, 그죠? 그리고 분리막이 있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덕산테코피아라든가 뭐 그 후성이라든가 이렇게 전해액 관련한 종목들을 잘 보시는 게 좋고, 분리막은 SK이노베이션이나 SKI 테크놀로지 같은 친구들 잘 보시는 게 좋은데, 오늘은 좀 음극재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양극재 관련해서 주식도 먼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음극재를 볼 건데, 원래 제가 예전에도 음극재 관련주 중에 바닥에 있는 애들 많이 얘기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음극재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간 건 아니에요. 많이 올라갔고, 특히나 시간 외에서 보시게 되면 금요일 종가당 시간에 이제 음극재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죠. KBG가 특히 상한가를 갖고 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대표적으로 다 음극재 관련주가 되거든요. 자, 근데 사실 음극재 관련주는 대주전자재료만큼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대신에 깨지 않을 자리만큼 되죠. 왜 뛰었냐면 바로 이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 4680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추진한다는 어떤 약간의 기사가 떴어요. 물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초록창 가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왜 실리콘 음극재인가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도 쇼츠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나아가야 될 길, 뭐 이렇게 우리가 음극재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캐파가 커지거나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대주전자 재료가 맞기는 한데 만만치 않죠.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 이 코로나 때를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때 이 친구 저점이 이제 8,600, 9,000원이라고 쳐도 13만 원이 10배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12배, 13배가 되죠. 물론 1리타워에서 더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출 수는 없지만 자리가 높은 데서 고점에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 친구가 시간에 8%가 뛰긴 했어요. 7.42% 뛰었죠.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정석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간에 뛴 종목을 다음날 쫓아가 사게 되면 거의 물려요. 거의 물려요. 그래서 시간에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 사지 말고 하루 이틀 기다리면 좀 잠잠해지거든요. 예, 그때 매수해 보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월봉에서 높기 때문에 주봉에서 절대 20선이나 있으면 깨면 안 되고 첫 번째 이런데 고점에 사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샀다면 당연히 손절이고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시간이 떴기 때문에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친구를 굳이 매수하실 분들은 딱 240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깨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손절했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높죠 지금. 여기가 싸다 비싸다 누구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친구가 하는 일이 캐파가 커지니까. 근데 그러한 매출이나 영업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이 주식이 뭐 사상 최고가를 계속 찍고 날아가는 건 아니죠. 많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준선을 갖고 이런 자리에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아니죠. 지금 자리가 높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자리를 깨거나 회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결국은 어느 정도는 가치를 받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좀 하고 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이녹스죠. 대단히 올라갔는데 이녹스도 월봉 예치가 만만찮아요. 지금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음극재 관련주들도 이만큼 자리가 높고 위험해요. 예전에 3월 달에 이 친구도 역시나 2,500원 하던 친구가 5만 원을 갔기 때문에 20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친구의 주가도 만만치 않다. 특히 5주선을 깼기 때문에 추세가 깨진 거예요, 엄연히.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이녹스 사신 분들한테 제가 많이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중기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안 돼요. 뭔 얘기냐면 20주선까지의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응급제가 시간에 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하루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럼 때리게 되면 이전 고점까지 이런 데는 갈 수 있다. 대신에 이 친구가 오기 전고점 맞고 조정받고 들어왔을 때 충분히 조정권을 주면 그때는 살만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사기가 상당히 힘들다. 사실 저는 이 친구를 웬만해도 못 사게 하거든요. 날아가든 말든 저는 신경 안 써요, 얘네들.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을 사야지만이 좋은 거지. 아직은 자리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가 현대공업인데 현대공업도 저 친구들에 비해서 크게 올라간 건 없어요. 대신에 자리가 만만치는 않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를 지켜주는 5주선을 이어주고 있고 예전에 뚫어줘야 될 이 변곡점 매물대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21선 근처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여기만 안 깨면 이 친구는 현대공업 정도는 이 정도에서는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나 많이 떨어져서 60원 찍게 되면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추세가 원체 좋죠, 지금. 그래가지고 잘 사놓으시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MK전자인데, 사실 MK전자도 제가 알려드렸죠. 주식을 살 때는 이런 데가 제일 좋은 거고, 여기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를 만약에 고점에 샀다면 엄청난 계좌에 손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떨어질 만큼 좀 많이 떨어졌고 조정이 들어왔어요. 단지 좀 걱정되는 게, 시간에 오르긴 했는데, 월봉에서 20개선을 깬다는 얘기는 기준선 이하를 깨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주봉을 잘 보셔야 돼요. 수급 주선인 60선을 밀고 내려오게 되면 그냥 뚝 떨어지거든요. 깨지 않아야 되는데 다행히 시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121선이나 240에선 보통 주식이 한번 잘 뛰다가 조정을 받을 때는 이렇게 120원 찍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120원 깨지 않는 선상에서는 다시 한번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현상은 포스코 엠텍에서 보고 있었는데 포스코 엠텍도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자리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이런데요. 자, 그러면 주식은 이런 데서 사는 게 맞긴 한데 한번 빵 때리게 되면 240에서 찍는 공간이 반드시 한 번쯤 나오게 돼요. 정말 신기하죠. 그만큼 개인들의 물량을 조정을 거치고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날아가고 점상점상 가면 좋겠는데 절대 주식이 그렇지 않죠. 심리적으로 세력들이 개인을 말고 떨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 나가죠, 지금. 한 번, 두 번 찍고, 100원 찍고 그냥 돌아 나갔죠. 이런 상태에서 쭉 날아갔습니다. 결국 여기 와 있죠. 그죠? 대단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MK전자가 저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21선과 240일선을 깨지 않고, 옆으로 찍게 되면 지금 포스코엠텍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을 수 있어요. 단, 이 친구가 241선을 깨거나 밑으로 밀리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꼭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또 하나가 이제 KBG인데 이쪽에선 KBG가 굉장히 빨라요. 빠른데 문제는 KBG도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매수해요, 사실은. 전기차가 다, 지금 전기차가 예전에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기차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몇 번이나 돼도 우리가 중장기로 들어간 자리는 5, 6천 원대 써야 되는 거고 3배 먹고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서 또 살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멤버님들 방에서도 제가 분명히 21선 기준 매수거든요. 여기서도 매수해요. 여기서. 이날 몇 프로 갔냐면 이날 16% 가고 다음날 25% 가기 때문에 이틀 동안 40%의 승률이 나왔죠. 사실 이 친구를 21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테슬라의 저런 이슈로 인해서 그냥 날아갔습니다.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 시간에 뛴 종목은 다음날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정석이에요. 물론 시간에 떴다가 그대로 상한가에 붙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전 고점 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역시나 내가 첫 번째 들어갈 자리는 여기였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로 진입할 때는 단기 단타로 봐야지 여기처럼 물렸는데 모아간다 그랬다가 다시 여기가 오게 되면 내 계좌에 엄청난 손실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대응하실 분들은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 20일선 근처가 안 오면 사지 마요. 오면 매수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했다가 다시 241선까지 조정을 받고 갈 때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 이 빈자리를 채워줄 애들이 누구냐면 아까 알려드린 반도체라든가 제약주 얘네들이 대락률이 높아요. 저 또 하나가 이제 HRS인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유일하게 별로 올라간 게 없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추세를 지켜주는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HRS 같은 경우 특히나 앞전에 이렇게 대량거래 잘 들어왔죠. 들어왔고 빵 때리고 다시 240 근처에 있기 때문에 HRS는 지금부터 잘 모아가는 게 좋은 것 같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간 게 없죠. 이 친구는 이제 조금 그 큰 주식이니까 대형주니까 너무 위험하거나 중형주니까 너무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큰 금액 실으시는 분들이 좋고, 특히 연극제에 관련 투자를 제법 많이 해놓은 회사예요. 제가 주식 영상을 찍긴 하지만 저를 믿기보다는 본인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주식은 누가 사라고 그래서 사고 막 지금 올라가는 거 막 쫓아가 사고 오늘 막 시세를 찾아보니까 뭐가 뛰고 있어. 그런 거 단타한다고 쫓아가 사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미리미리 준비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 스스로, 멤버분들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한솔케미칼의 내용을 잘 보면 응급제 관련 투자를 많이 해놨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위치가 낮은데 이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날아가기 전에 제가 알려드린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게 포스코홀딩스 지금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얘기를 매일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주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언제 알려드렸는지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놨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잘 보고 계시면 여기도 갑니다. 여기도 다 갔죠. 무슨 얘기냐면 한솔케미칼이 물론 포스코홀딩스처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 전환과 턴을 완벽히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나중에 포스코홀딩스가 조정받을 때 엉뚱하게 한솔케미칼이 이런 데 간다는 거죠.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사려고 하지 말고 아직 안 올라간 애들을 사야 되겠죠. 대부분의 개인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텔레비나 뉴스에서 너무 많은 좋은 뉴스를 띄우죠. 더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추세 조정한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걔를 쫓아가 사는 경향이 있는데, 주식은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사지 말고 아직 안 올라간 애를 사서 올라갔을 때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개인들이 안 사고 조용한 주식이 있어. 이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주식을 싸게 사놨다가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야 이거 좋다 이거 엄청 좋다, 앞으로 뭐가 어떻고 막 영업이익이 어떻대, 그래? 그럼 나는 여기서 샀으니까 너 해, 이거 엄청 좋다 너 해. 이게 정석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포스코홀딩스가 더 안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포스코가 홀딩스 사라고 한 자리가 여기니까 멤버한테 여기 살려드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포스코 홀딩스래, 이제는 포스코 그룹들이야. 그래? 주가가 얼마인데 52만 원이야. 아, 난 팔아야 되겠다. 나는 22만 원 샀으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뉴스가 너무나 좋다고 하니까 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4만원, 5만원대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9만원, 10만원일 때, 야, 누가 그러는데 삼성전자 11만원 간대. 그래? 나는 4만원에 샀으니까 너 11만원에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더 간다 못 간다가 아니라 모든 자산, 모든 주식은 싸게 사야지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마진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 사실 거면 지금 사가지고 나중에 40만 원 되면 좋대 너 해. 엄청 좋대. 아마 이때쯤 되면 내가 생각도 못한 모든 좋은 뉴스가 다 나올 거예요. 야, 이제는 한솔그룹. 야, 이제는 드디어 한솔그룹으로 개인들이 옮겨가다. 이제 대세는 한솔그룹입니다. 아, 그래? 나는 그러면 한솔케미칼을 20만 원대 샀으니까 40만 원에 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개인분들이 뭐를 많이 당하냐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뉴스에 많이 당하거든요. 원래 모든 좋은 뉴스는 최고점에 나오는 거예요. 월봉 최고점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고 모든 좋은 뉴스를 띄운 다음에 바닥에서 싸게 산 애들은 딱 빠져나간다는 거죠. 전부 다. 그럼 누가 물려있냐? 결국 제일 높은 자리에는 결국은 개인들만 물려있어요. 그래서 멤버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물렸다면, 지금 물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어디에서 물렸나? 분명히 엄청나게 좋은 뉴스로다가 월봉 고점에 혹했을 때 여기서 물렸을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할 때 뭐가 힘드냐면 바로 주가가 안 움직인다는 거죠. MK전자 여기 사라고 그랬더니 꼼짝을 안 하네. 꼼짝을 안 해. 움직이지를 않아.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겠죠. 가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가 있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포스코엠텍도 그랬고, 포스코엠텍도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자리가 이게 자꾸 죄송한데
뭐 싸게 샀다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이 꼼짝을 안 해. 거래량이 없거든. 재미가 없어요. 내 주식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놓고 꼭 이런 데 사요. 뭐 단타한다고 사기도 하고 지금부터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 하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고점에 물렸다 생각하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11,500원이 오자마자 그냥 팔고 나가거든요. 고생을 했다 하고 높다고 생각하죠. 그랬더니 결국은 3만 원을 갔네? 이게 뭐지? 아,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구나. 사실은 안 그린 거예요. 내가 주식을 중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일봉에서 싸게 사놨어야지만이 이런 공간을 다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수익권이니까. 아니면 이런 조정권에 대한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든가. 이건 제가 다 알려드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좋은 뉴스가 뜨고 이 주식을 누구나 좋다고 할 때 바로 그러한 주식을 사지 말고 오히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그 주식에 신경을 안 쓰고 있을 때 바닥에서 쬐끔쬐끔 거래량이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얘네들을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음극재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HLB 얘기 좀 해볼게요. 매일 살펴본 HLB 특히 요새 제약주들이 좋기 때문에 HLB 그룹주 좀 물 한 잔 먹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